10월 8일 국내 야구 삼성 대 NC 분석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박 기자의 더 자세한 분석은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세요. 원정팀 삼성 라이온즈 대 홈팀 NC 다이노스와의 대결. 어제 경기 박 기자가 분석하면서 라이온킹의 주제가를 OST로 틀었습니다. 그만큼 삼성의 저력에 기대를 했고 박 기자 분석에 부응해준 삼성 연승으로 2위 자리까지 타도했다. 여기에 야구는 9회까지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걸 몸소 보여주면서 박 기자의 분석을 흐뭇하게 해줬습니다. 반면 NC 같은 경우 가을 야구를 가기 위해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다. 파닥파닥 튀어다닌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상황 1승 먼저 달성한 삼성, 양팀 선발 투수 한번 보면서 좀 더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원정팀 삼성의 선발 투수입니다. 몽고메리, 몽고 반점이 돌아왔다. 이 아이 참 반성 많이 하고 왔을 것으로 보입니다. 로진백 집어던지면서 나가리 됐다 싶었지만 반성하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전적 1승 2패, 방어율 5.24. 본인이 어떤 모습을 보인다는지 정확하게 보여주지도 못하고 로진백 던지는 불미스러운 일을 만들면서 나가리가 되었습니다. 이닝 소화능력 4.67이닝 7경기 중 2경기가 퀄리티 스타트입니다. 최근 본인이 나왔던 경기 3경기에서 1승 1패, 그나마 나쁘지 않은 기량을 보여줬기에 로진백 사건이 더욱더 아쉬움이 남는 상황입니다. 몽고 반점이 나가리가 되지 않았더라면 삼성이 좀 더 쉽게 2위권을 지키고 있지 않았을까, 이러한 생각이 들며, 반면 홈팀 NC의 선발 투수 신민혁 선수입니다. 7승 6패, 방어율 4.80, 이닝 소화능력 5.33이닝입니다. 21경기 중 7경기가 퀄리티 스타트지만 최근 3경기에서 1패를 따안고 있습니다. NC로서는 빠르게 타선이 살아나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 핵심 주축 선수 바로 나스타 나성범 선수가 깨어나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고 하면은 NC 설상가상 가을 야구를 가더라도 문제가 많이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두 팀 간의 대결, 화력이 굉장히 살아나고 집중도가 뛰어난 삼성이 과연 2승을 달성할 것인가, 아니면 NC가 다시 한번 반격을 하며 1승 1패 전적을 또이또이로 만들 것인가. 득점에 있어서 5.1점 대 5점으로 삼성이 앞서고 있고, 실점에 있어서도 4.7점 대 4.9점으로 삼성이 앞서고 있습니다. NC는 다 잡은 경기를 놓쳤고 삼성은 놓친 경기를 잡아냈습니다. 그렇게 두 팀의 분위기는 하늘과 땅 차이, 도찐 개찐 아닙니다. 하늘과 땅 차이가 많이 날 것으로 보이며, 양팀 지난 경기 한번 보면서 좀 더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경기 삼성이 승리를 가지고 갔습니다. 9회 초에 대량 4득점 역전 성공. 쏘아리. 박 기자는 이 경기 분석 제대로 맞춰냈습니다. 박 기자는 9회 역전할 거를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달달합니다. 특히나 8회 NC로서는 정말 아쉬운 부분이 양의지 선수가 쐐기 홈런포를 쏘아 올리고 3점의 리드를 9회에 무너뜨려줬습니다. 9회에 대량 4실점을 하면서 팀은 패하고 말았고 삼성은 4득점에 성공하면서 분위기 쭉쭉쭉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대타 작전이 굉장히 잘 이용되었고 성공했다. 삼성 감독의 용병술이 좀 뛰어났다,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양팀 이러한 상황 키플레이어 보면서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원정팀 삼성의 키플레이어입니다. 자, 말이 필요 없습니다. 김지찬 선수와 김호재 선수를 뽑아봤고 나머지 선수들도 잘해줬습니다. 특히나 박혜민 선수 부상 투혼 이겨내면서 4타수 4안타 좋은 기량 보여줬고, 여기에 구자욱 선수 같은 경우 눈야구 끝까지 집중하는 야구를 또 9회 초에 보여줬습니다. 자, 아쉬운 부분이 삐렐라가 결정 지을 수도 있었지만 삐렐라 선수 5타수 무안타에 그치면서 팀 득점에 지원을 못해줬다. 하지만 대타 김지찬 선수가 초구를 공략하면서 2타점 격을승 적시타를 때려내며 팀 승리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 발판을 마련해준 선수가 바로 김호재 선수입니다. 대타로 나와서 12구까지 가는 접전 끝에 안타를 치고 나가면서 김지찬에게 기회를 이어줬다,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과연 삼성 이렇게 달아오른 분위기, 투수진 또한 짱짱하게 잘 던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원태인 선수가 투수전에서 앞서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좋습니다. 위력적인 투구를 보여줬고 먼저 2실점을 하며 무너지는 듯 했지만 삼성의 뒷문을 지키던 선수들이 탄탄하게 또 받쳐줬습니다. 이번 경기 몽고 반점이 나섭니다. 몽고 반점이 나서요. 과연 짜장면처럼 말아먹을 것인가 아니면 호투를 한번 보여줄 것인가 삼성의 관건이라고 생각이 들며 전체적으로 타선의 공격력이 살아난 삼성입니다. 반면 홈팀 NC 빠따가 언제 살아날지 정말 가물가물합니다. 키플레이어로 정진기 선수와 나성범 선수를 뽑아보았습니다. 파슨슨 선수가 호투를 했습니다. 초반에 공을 많이 던지긴 하였지만 그래도 이닝을 6이닝까지 잘 끌고 와줬어요. 여기에 나머지 선발, 나머지 볼펜 자원들도 잘 해줬습니다. 하지만 김진성이라든가 김영규 선수의 볼넷이 정말 아쉬운 부분이고 원종현 선수가 양의지 선수와의 승부에서 볼넷을 또 내보낸 거 정말 아쉬운 대목이다 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더 승부를 가지고 갔더라면 어땠을까. 하지만 그 이전에 타선에서 득점 지원이 좀 더 있었더라면 파슨슨 선수 좀 더 쉽게 가지 않았을까 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상대가 원태인이고 잘 던지는 투수라고 하더라도 타선에서 좀 더 집중력 있는 모습을 보였더라면 NC도 충분히 승리를 가져갈 수 있지 않았겠느냐 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 정진기 선수 리드오프로 나와서 3타수 무안타, 볼넷 하나 나간 건 잘했어요. 하지만 3타수 무안타 안타를 친 게 없다. 이게 정말 노답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번에 나스타 나성범 선수 홈런왕 경쟁까지 벌이고 있고 이 선수 한 방 걸리면 원래 다 쑥쑥쑥 넘어가는 타자입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폼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어요. 볼넷으로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나성범 같은 경우 우리가 바라는 건 뭐다? 큰 거 한 방입니다. 뒤를 바치는 양의지 선수가 홈런포를 쏘아 올리고 알티어 선수 또한 타격감이 굉장히 많이 살아났습니다. 오늘 홈런포와 같은 비슷한 3루타를 치면서 팀의 첫 번째 득점, 동점 균형을 맞추는 득점을 또 보여줬고 전체적으로 하위권으로 갈수록 노진혁이라든가 강진성까지 고르게 안타가 생산되었습니다. 하지만 주축인 나스타가 살아나야 된다. NC로서는 큰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양팀 방망이의 분위기는 하늘과 땅 차이. 과연 어떠한 경기가 펼쳐질 것인가 분석 및 예상 결과 삼성에게 한 표를 줬습니다. 9회 극장 역전승 2위 자리를 지킨 삼성. 팀 분위기는 하늘을 찌르듯이 쭉 올라갔습니다. 특히나 대타로 나선 선수들이 승을 만들어줬고 여기에 외인 몽고 반점이 또 돌아왔습니다. 반성하고 뭔가를 확실하게 한번 보여줄 타이밍입니다. 핫한 삼성의 빠따에 한 표를 줬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기 NC 또한 가을 야구 가기 위해서 파닥파닥 날뛰고 있습니다. 이 경기 또한 핸디 연어바 보고 가야 된다는 거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박 기자의 핸디 연어바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하단에 고정 댓글 확인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롯데 대 두산 분석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원정팀 부산 사나이 롯데 대 홈팀 두산 베어스와의 대결 1타 쌍피 하루아침에 2승을 달성한 롯데입니다. 자, 그러면서 가을 야구는 현실로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반면 두산 같은 경우 4위라도 지켜내자, 4위라도 하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경기에 임하고 있습니다. 최원준을 투입시킴으로써 과연 이 불을 끌 수 있을 것인가. 양팀 선발 투수 한번 보면서 좀 더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롯데 같은 경우 서준원 선수가 나섭니다. 이인복 선수가 어제 경기에서 호투를 펼치며 롯데의 가을 야구에 한 발짝 더 나아갈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줬습니다. 과연 서준원 선수 또한 호투를 이어질 수 있을 것인가. 1승 2패 방어율이 7.38입니다. 박 기자가 가서 던져도 7.38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닝 수화 능력이 3.67이니 서준원 선수 같은 경우 토종 선발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얼마나 롯데가 빠르게 벌떼 야구를 가동시키면서 서준원의 힘을 좀 더 비축하면서 끌고 갈 수 있을 것인가. 반면 두산 같은 경우 최원준이 선발로 나섭니다. 11승 2패 방어율 2.84 필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닝 수화 능력 5.67이니 24경기 중 14경기가 퀄리티 스타트며 최근 3경기에서도 2승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최원준 선수 주가를 쭉쭉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 과연 롯데가 두산을 한 번 더 때려잡으면
보여주면서 남자가 한 번 더 곰을 때려잡으면서 가을 야구의 희망의 불씨가 아닌 드디어 현실로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가. 지금 중위권 싸움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두산도 자칫 잘못하다가는 4위 자리 내주고 밑으로 깔아앉을 수도 있는 상황. 팀 분위기 빠르게 쇄신할 필요가 있습니다. 득점에 있어서 5.2점 대 5.2점으로 또이 상황. 실점에 있어서 5.6점 대 4.6점으로 두산이 앞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롯데의 불방망이 어느 팀과 비교를 하더라도 화력적인 면에서 롯데가 밀리지 않습니다. 그만큼 어마무시한 타선을 가지고 있는 롯데의 불방망이가 지금 살아나고 있고, 반면 두산의 방망이 잠들어 있습니다. 언제 깨어날지 알 길이 없는 상황. 최원준이 호투를 하더라도 득점 지원이 없다고 하면 답이 없습니다. 서준원이 아무리 많은 실점을 하더라도 두산 빠따가 죽어있고 롯데 빠따에서 불화력을 보여준다고 하면은 최원준도 무너져 내릴 수도 있습니다.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는 팀과 하강 곡선을 그리고 있는 두 팀 간의 맞대결, 양팀 지난 경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경기 롯데가 승리를 했습니다. 두산으로서는 정말 뼈아픈 부분이에요. 외국인 에이스 미란다가 선발로 나섰지만 이인복에게 밀리면서 팀은 패하고 말았습니다. 후반으로 갈수록 롯데의 불방망이가 뜨거워졌고 8회에 대량 4득점에 성공하면서 두산과의 경기, 이날 두 경기를 했는데 두 경기 다 롯데가 가지고 갔습니다. 1타 쌍피 가자 가을 야구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홈런포 또한 가동되고 전체 안타 개수에 있어서도 롯데가 14안타를 몰아치면서 승리를 가지고 갔습니다. 그만큼 두산의 빠따는 잠들어 있고 롯데의 방망이는 활활 타오르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과연 롯데가 두산을 한 번 더 때려잡으면서 가을 야구 5위 끝자락 바지가랑이 한번 잡고 끌어내릴 것인가, 아니면 두산이 승리를 가지고 가면서 4위 자리라도 지켜갈 것인가. 양팀 키플레이어 한번 보면서 좀 더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롯데의 키플레이어입니다. 뜨겁습니다. 하지만 차가운 선수들 두 선수를 키플레이어로 뽑아봤고, 안치홍과 정훈입니다. 마차도 선수가 5타수 4안타, 손아섭 선수 또한 안타 생산하고, 우리 조선의 4번 타자 이대호 선수가 홈런포까지 쏘아 올려줬습니다. 여기에 득점 제조기라고 할 수 있는 전준우 선수가 5타수 3안타, 어마무시한 화력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화력에 기름을 부어줘야 될 선수가 바로 안치홍과 정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위권 타선에 한동희가 책임져주고 있기 때문에 나쁘지 않아요. 하지만 중위권 5번, 6번 라인에서 지금 이렇게 맥없이 쓰러진다는 거 정말 아쉬운 부분입니다. 롯데 불화력이 살아날 때 전체 고루고루 살아나 줘야지만이 가을 야구 갈 수 있습니다. 이인복 선수가 또 호투를 펼쳤고, 이번 경기 과연 롯데가 한 번 더 두산을 때려잡으면서 곰의 쓸개를 빨면서 그냥 우리도 가을 야구 한번 가보자 한번 질러볼 것인가. 반면 홈팀 두산의 키플레이어입니다. 언제쯤 살아날 것인가. 주춤 지금 마음이 아픕니다. 갈 길은 바쁜데 현재 4위에 머물고 있고 자칫 잘못하다가는 4위 자리도 위태합니다. 특히나 지난 경기 미란다라는 에이스를 내고도 패하고 말았습니다. 홍건희 선수가 패전 처리되면서 너무나도 뼈아픈 상황. 김지한 선수가 4타수 무안타, 양석환까지 3타수 무안타, 하위권으로 갈수록 더 노답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언제쯤 두산의 방망이가 잠에서 깨어날 것인가. 조수행 선수가 홈런포를 쏘아 올리긴 했지만 그래도 그 뒤를 바치는 선수들이 안타가 전혀 없었습니다. 지난 롯데와의 경기 장작 4안타에 그치면서 팀의 패배는 어쩔 수 없이 준비되어 있는 수순이었다고 봅니다. 두산의 빠따가 살아나지 않는다고 하면은 이번 경기 아무리 에이스가 나선다고 해도 힘들어질 부분 충분히 예상이 갑니다. 양팀 분석 및 예상 결과. 자, 두산에게 일단 한 표를 줬습니다. 하루에 2패라는 충격을 받은 상황, 특히나 에이스 미란다가 나선 상황에서 그것도 홈에서 패배는 충격적이다. 분명 클 것으로 보입니다. 분위기 반등이 무엇보다 필요한 상황에서 준비를 해서 나올 두산이기 때문에 국산 에이스 최원준이 나서는 상황이기에 승리를 꼭 가지고 가야 됩니다. 발의 차이, 선발의 차이 어쩔 수 없이 나는 건 두산이 유리합니다. 확실하게 가져갈 경기는 가져가야 되는 두산. 하지만 롯데의 불방망이가 굉장히 매섭고 뜨겁습니다. 이러한 불방망이를 최원준이 잠재울 수 있을 것인가. 일단 두산에게 한 표를 줬지만 핸디 연어바는 보고 가야 된다는 거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박 기자 핸디 연어바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하단에 고정 댓글 확인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박 기자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이나 박 기자의 오늘의 픽이 궁금하신 분들은 하단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확인해 주세요.